그 문제가 이렇게 빌빌 꼬여는 게 아쉽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또 이 말하다 보면 분노가 차오를 때도 있는데 이 문제를 자꾸 어렵게 만드는 그 종교가 있어요. 이 문제를 그냥 주민들끼리 혹은 또 주민과 그 무슬림 유학생들끼리 해결하도록 조금 밀어주고 판을 잘 깔아주면은 그 안 될 것도 되게 만들 수가 네. 있는데 예. 될 것도 안 되게 만드는 그 외부에서 자꾸 이 문제를 종교적으로 어떤 그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분들이 좀 문제를 어렵게 자꾸 만들고 있어요. 같은 하나님 믿으면서 말이죠. 그러게요. 이 사건이 대연동 주민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모스크를 건립하고 또 이슬람 확장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라고 매도하는 악랄한 방송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대한민국 사이비 언론 방송 기자들 각성하라. 예,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오늘 여러 번 언급합니다. 서로 통한다는 게 바로 소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경북대 그 이슬람 사원 문제를 보면 도대체 어디서 이것이 가로막혀 있는 것인가 지금 생각해 보면 더 답답한 노릇인데요. 자, 제가 유인물을 한 장씩 나눠 드렸습니다. 갖고 계시죠? 네. 좀 박 기자님은 어떠세요? 이게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집회에서 누군가 나눠준 유인물이거든요. 좀 익숙하신가요? 이슬람 사원 문제 초기에 본격적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한 몇 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대법원 판결 나고 대전머리 등장하고 그 시점 이후 그 즈음이나 그 시점 이후부터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대구에서 그 교인들이 모이는 집회가 크게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제 기억으로는 1000단위를 넘었었던 것 같아요. 모인 분들이 찬송가 부르고 그런 종교 행사 예배 형식으로 하면서 나눠준 그런 문구 그 유인물들과 그 뭐라고 하나 피켓 이런 것들도 보면은 네. 요런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그런 집회 현장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 두 분은 이런 유인물을 만약에 받으셨다. 어떤 게 가장 눈에 띄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단 가독성이 너무 없고 글자가 많네요. 만약에 여기 나오는 말들이 다 사실이면 전 세계 무슬림이 20억 명이 될 수가 없죠. 아. 네,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슬람의 위험성이라고 네. 하면서 교리의 위험성을 막 열거했는데 제가 오늘 짧은 시간 이제 자이드 씨도 만나고 이슬람대에서 더 정확히 알았지만 좀 배치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살인을 정당하게 여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봤을 때 한 사람을 죽이면은 인류 전체를 죽였다는 뜻이고 한 사람을 살리면은 인류 전체를 살렸다는 뜻이다. 다 연결돼 있다. 예, 다 연결돼 있다. 그렇게 저희는 가르침을 받았고 어릴 네.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는데 그의 종교를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키워드들을 위험하다, 지하드라는 이런 키워드를 넣었는데 여기 제가 제일 설명을 드리고 싶은 키워드가 네. 지하드예요. 예, 제가 자히드인데 가끔씩 지하드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지하드라는 게 뭐냐면은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쓰기 시작됐던 게 러시아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아프가니스탄을 도와준 나라들이 이 지하드라는 컨셉을 거기 소개를 하면서 무슬림들은 자기 종교를 위해 자기 나라를 위해 싸워야 된다, 희생을 해야 된다, 지하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지하드라는 단어를 너무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너무 이제 전쟁으로 활용하게 됐어요. 사실 이 지하드라는 단어가 주호드라는 단어예요. 열심히 노력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지하드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지하드가 뭐냐면은 나랑 싸우는 지하드예요. 그게 뭐 그러냐면은 제가 사람인데 네. 무슨 이상한 짓을 하고 싶어요. 뭐 예를 유혹에 들어서 빠져요. 그렇죠. 막 그런 거를 하고 싶은데 그럴 때 참는 것, 아, 그럴 때 하지 않은 것, 그럴 때 내 자신이랑 싸우는 것을 절제하고 예 성찰하는 맞아요. 걸 잡는 얘기하는 거 건가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바로 지하드 아. 아크바르라고 해요. 지하드 아크바리 무슨 뜻이냐면 가장 큰 지하드. 나랑 싸우는 게 가장 큰 지하드라고 해요. 사실 우리 무슬림들은
이 테러리스트들도 이 단어를 같이 쓰고 있고 이슬람을 또 외부에서 경고하는 사람들도 이 단어를 활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슬람을 너무 무서운 종교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프로파간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그 이슬람을 대하면 약간 논리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국인들은 정말 제가 볼 때는 한 70% 이상은 9.12 테러 이후에 이 종교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이슬람이라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역사가 길지만 그게 다 삭제되고 그 어떤 이슬람 극단주의자, 뭐 근본주의자라고 하죠. 그들이 이슬람 전체가 되어서 그러니까 미국의 보수들이 해석하는 방식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또 보수 개신교에서 해석하는 식으로 그 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던 거죠.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들은 테러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백인 우월주의자의 테러 검색만 해도 수두룩합니다. 그냥 모스크 가서 막 총 따락 쏘고 그래요. 그 막 중계하고 그래. 백인 우월주의자가.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저거는 백인이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지 않아요. 모든 백인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모든 백인 우월주의자는 백인이니까 백인을 의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다라는 걸 알죠. 근데 이 무슬림과 테러와 연결해서는 그런 논리적 접근을 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이 오염된 정보로서 이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인데 테러를 모든 무슬림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테러 단체들한테서 가장 위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우리 무슬림들이에요. 왜냐하면 무슬림 국가에 있는 테러 단체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외국에 여기저기 뭘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이제 그 자기 주변에 있는 무슬림들이 제일 많이 당하고 이 아프가니스탄에 그런 탈레반이 생기면서 9.11이 일어났잖아요. 9.11 다음에 파키스탄이 미국 편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화나가지고 이 탈레반이 9.11 다음으로 지금까지 거의 7만 명의 파키스탄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게 다 무슬림이에요. 무슬림들이 제일 많이 IS도 이라크에 제일 많이 죽이는 게 무슬림들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우리도 같이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당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를 그런 사람들과 같은 팀을 매도하면 만들어내는 안 게 된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답답하고 슬프죠. 네.